저녁이 되면 신발이 빡빡해지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고 발목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오늘 많이 걸었나 보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 반복된다면 이미 몸이 뭔가를 알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리 부종, 그냥 두면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그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붓는 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장이나 심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일찍 알아채는 것과 나중에 알게 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자신의 몸 상태에 더 예민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한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부종을 경험하면서도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종이란 몸의 조직 사이에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몸은 혈관 안팎으로 수분이 적절하게 이동하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피부 아래 조직에 고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종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자주 경험하는 부종의 대표적인 느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그나마 괜찮다가 오후나 저녁이 되면 발목과 발등이 눈에 띄게 두꺼워지는 것,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것, 발가락 부위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가 손을 뗐을 때 눌린 자리가 바로 올라오지 않고 움푹 패인 자국이 남는 것, 예전에 딱 맞던 신발이 갑자기 꽉 조이는 느낌이 드는 것, 그리고 다리 전체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지속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남는 것을 아픈성 부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로 인한 일시적인 부기와는 다릅니다. 진짜 부종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의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이 드니까 다리가 붓지 뭐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노화 자체도 다리 부종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 정맥의 탄력이 줄어들고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이 약해집니다. 정맥 판막은 혈액이 아래로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작은 문 역할을 하는데 이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수분이 조직 안으로 빠져나가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내 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인 환자에서 하지 부종의 원인을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은 단일 원인 질환은 신부전이었고 다음으로는 신부전, 신부정맥 혈전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노인의 다리 부종 중에서 신장이나 심장과 관련된 원인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서 그냥 두게 되면 실제로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 부종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보면 아쉬운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신장의 핵심 역할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하루에도 수십 리터의 혈액을 여과하면서 몸에 필요한 것은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여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분과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체내에 수분이 과잉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다리를 비롯한 몸 전체에 고이는 것이 신장성 부종입니다. 신장성 부종은 보통 양쪽 다리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눈 주위가 붓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면 또 다른 경로로도 부종이 생깁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혈액 안에 있는 단백질, 특히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은 혈관 안에 수분을 붙잡아두는 삼투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알부민은 혈관 안에서 수분을 꽉 붙들고 있는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혈관 안의 삼투압이 낮아지고 수분이 혈관 밖으로 더 쉽게 빠져나가면서 부종이 심해집니다. 신장성 부종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고 있다는 가능성 있는 신호입니다. 또한 소변량이 갑자기 줄거나 반대로 야간에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경우 피로감이 심해지고 식욕이 떨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신장 기능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단이 아니라 그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 전문 의료인과 상담을 권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입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마다 혈액을 동맥을 통해 몸 곳곳으로 내보내고 몸 구석구석을 돌고 온 혈액이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이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 상태입니다. 그런데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면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표현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은 동맥을 통해 다리 끝까지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합니다. 이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정맥의 혈액을 위로 짜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운동량이 줄어들고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이 펌프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액이 다리에서 심장으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다리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다리 부종이 생기고 더 진행되면 하지정맥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시니어분들, 특히 텔레비전 앞이나 의자에 오랜 시간 앉아 다리를 움직이지 않는 경우 종아리 근육이 저절로 약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넘어서 심장 순환을 보조하는 제2의 펌프가 약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종아리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다리 부종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장과 심장 외에도 다리 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간 기능 저하도 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은 혈중 단백질, 특히 알부민을 합성하는 기관입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알부민 생성이 줄어들고 신장성 부종과 마찬가지로 혈관 내 삼투압이 떨어져 수분이 조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간성 부종은 특히 복부에 물이 차는 복수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도 다리 부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몸 전체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피부 아래 조직에 특수한 물질이 축적되면서 붓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부종은 압을 가해도 자국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른 원인의 부종과 구분이 필요합니다. 하지 정맥류도 시니어에게 흔한 부종 원인입니다. 정맥 판막이 약해지면서 다리 정맥이 늘어나고 정맥 안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피부 표면에 구불구불하게 보이는 정맥이 나타나거나 종아리에 통증이나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도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혈압약, 당뇨약, 소염진통제 등이 부종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부종이 생겼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도 빠뜨릴 수 없는 원인입니다. 다리 깊은 곳에 있는 정맥에 혈전이 생기면 갑자기 한쪽 다리가 부으면서 통증, 발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혈전이 혈관을 타고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즉시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종이 갑자기 생기거나 빠르게 심해지는 경우,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고 통증이나 발적이 동반되는 경우, 부기가 이틀에서 사흘이 지나도 전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위로 번지는 경우, 호흡 곤란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소변량이 갑자기 크게 줄어든 경우, 몸무게가 짧은 기간 안에 갑자기 늘어난 경우, 부종과 함께 눈 주위나 얼굴도 함께 붓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드리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건강 교육 정보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에 더 잘 귀를 기울이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종의 원인을 파악하고 전문 의료인의 관리를 받으면서 일상의 식습관으로도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특정 음식의 섭취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식이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나트륨은 세포 사이에 수분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어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하고 수분 배출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바나나, 고구마, 감자, 토마토, 키위 등이 대표적인 칼륨 풍부 식품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은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어 고칼륨 식품 섭취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팥은 전통적으로 붓기를 완화하는 데 활용되어 온 식품입니다. 팥은 천연 이뇨 작용이 있어 체내 과잉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팥죽이나 팥물 형태로 꾸준히 드시는 것이 부담 없는 방법입니다. 호박은 시니어에게 특히 친숙하면서도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채소입니다.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에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수분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이나 찜 형태로 드시면 소화도 부드럽게 됩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고 자연적인 이뇨 작용이 있는 채소입니다. 칼륨도 포함되어 있어 나트륨 배출을 돕고 부종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마를 포함한 해조류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체내 전해질 균형을 돕는 미네랄이 풍부하며 부종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염분 섭취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체내 수분을 붙잡아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국물 음식, 젓갈류, 가공식품, 라면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부종 관리의 기본입니다. 국물 음식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이 수분을 아끼려고 더 많이 저장하게 됩니다. 단 심장이나 신장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수분 섭취량에 대해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다리 부종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하면 정맥의 혈액 환류를 돕고 림프 순환을 개선하여 조직의 고인 수분이 다시 혈관으로 흡수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면서 정맥 혈류를 심장 방향으로 짜올리는 펌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 때 틈틈이 하시면 좋습니다. 통증이 있다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발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 뒤나 벽을 가볍게 짚고 선 상태에서 발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직접 강화하면서 혈액 환류를 촉진합니다. 낙상이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안전한 곳에서 지지물을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는 동작 자체가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하고 전신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하루에 짧게라도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다리 부종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거리를 무리하게 걷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누워서 하는 다리 올리기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개나 쿠션을 다리 아래에 받쳐서 높이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력의 도움을 받아 다리에 정체되었던 수분이 심장 방향으로 환류되도록 돕는 자세입니다. 잠들기 전 짧은 시간 동안 이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다리 상태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목 돌리기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들고 발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리는 동작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여러 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발목 주변의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또는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혈전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과 식습관 외에도 일상 속 작은 습관의 변화가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정맥에 혈액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보다 자주 자세를 바꾸고 짧은 시간이라도 걷거나 발목을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면 한쪽 다리의 정맥이 눌리면서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지고 부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은 의료 전문가와 상의 후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다리 정맥을 외부에서 압박해 혈액이 위로 잘 올라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올바른 압박 강도와 착용 방법이 중요하므로 임의로 선택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욕이나 발 온욕은 혈액순환을 돕고 다리 피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관이 이완되어 혈류가 개선됩니다. 다만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 장시간 몸을 담그는 것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과 짠 안주를 함께 드시는 습관은 부종에 특히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 투과성을 높여 수분이 혈관 밖으로 더 쉽게 빠져나가게 합니다. 여기에 짠 안주까지 더해지면 나트륨 과다로 인한 수분 저류가 가중됩니다. 부종의 진짜 원인이 신장이나 심장과 관련이 있다면 그 장기들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생활 습관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신장을 위한 습관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 나트륨 제한, 단백질의 균형 잡힌 섭취, 혈당과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신장 기능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혈당과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심장을 위한 습관으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 금연, 절주, 나트륨과 포화지방 섭취 제한이 기본입니다. 심장은 지속적으로 활동량에 따라 단련됩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이어지면 심장 근육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걷기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심장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장과 심장 기능 저하는 초기에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이 이른 시기에 이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 건강검진 제도를 활용해 꾸준히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몸에 이상 신호가 와도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거지라며 넘기십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불편한 데가 늘어나면 매번 병원을 찾기도 어렵고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리 부종은 그냥 두면 점차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뒤에 있는 원인 질환은 조기에 관리할수록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장이나 심장 문제는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이 가볍고 피로나 노화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른 시기에 이게 혹시 몸의 신호가 아닐까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저녁마다 다리가 붓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리 부종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 심장 기능 저하, 하지정맥류, 간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복용 중인 약물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신장과 심장이 관련된 원인이 시니어에게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종의 원인을 파악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전문 의료인의 진단입니다. 일상의 식습관과 운동 습관은 부종 관리를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원인 질환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녁마다 붓는 다리를 그냥 두면 아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적 진단 치료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